이상적인 외모 선호는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문화의 혼합에 의해 형성되며 경험과 미디어 노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애인과 같은 특정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이상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한때는 이상적이라고 느꼈던 외모에 덜 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모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함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26년의 프로젝트 시계세계 탐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처음으로 탐구했던 시계세계는 멀고도 궁금했던 배어편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제 스스로의 식성이라고 생각하는 본인 탐구라고도 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바로 잡식입니다.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겠으나 뚜렷하게 좋아하는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식성을 지칭하는 잡식에 대해서 이번에도 새로운 게스트분을 초청해서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스로 잡식이라고 천명하고 수많은 남자를 홀리려고 노력했으나 지금은 저와 함께 독서 공방 중인 우기님을 초청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공방하고 있는 우기라고 하고요. 운파님과 같은 독서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기님과의 인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어회화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이제 영어회화 모임에서 몇 안 되는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게이씬에서는 저는 하나의 밈으로 문화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삐삐뽀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삐삐뽀뽀냐라고 부르면서 약간 언니라고 부르기엔 또 조금 결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영어회화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존경하고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기님을 저희 팟캐스트에 초청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신다는 뭐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개이신에서 언니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업신여길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때 이제 뭐가 할 말이 없으면 언니. 맞죠. 두 번째로는 뭐 동경의 대상을 우러러 보을 때 진짜 존경의 의미죠. 언니. 아, 이게 억양에서 차이가 나는군요. 억양에서 언니, 언니. 이 두 자체가 뜻 자체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두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우기님을 부를 때는 어떤 언니라고 부르나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해됩니다. 맞아요. 그 중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우기님이 팟캐스트를 생각했을 때 제가 그 영어 회화 모임에서 초대하고 싶었던 게스트를 모시고 싶었던 분들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마음적으로 편한 사람들을 먼저 지금 불러서 같이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채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존재를 좀 알려드리고 혹시 게스트로 나와주실 생각이 있으신가라고 조금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초청을 요청드린 게 이제 우리 우기 언니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우기님과 또 한 분 더 계세요. 약간 저의 같은 시스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이제 그분까지 같이 초청을 드리면 아마 또 셋이서 쓰리썸 녹화를 하게 되면 또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너무 괜찮죠. 쓰리썸 녹화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네. 어, 그리고 저는 사실 기다렸어요. 언제 저를 불러주실까. 그런가요?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뒤에서 남 모르게 이렇게 운파님이 올려주시는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듣고, 음, 네. 흥미있다. 흥미있네. 재밌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제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좀 어느 정도 친해졌던 계기 자체가
약간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연애 상담 아닌 상담을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무슨 얘기죠? 운파님의 연애 이야기를 네, 처음 들었을 때 네. 사실 저의 감정은 이거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말이 된가? 아,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연히 이제 운파님의 상대분은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운파님 정도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이제 인기도 많을 것 같아서 아, 뭐 좋게 봐주셔서. 네,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저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뭔가 외모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을 다 떠나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맞아요. 가장 미스테리예요. 저 미스터리 러브죠, 정말. 항상 요즘도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뭘까? 정말 사랑이란 뭘까? 그래서 우기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좀 힘이 됐었던 게 알아서 자기 앞가림 잘할 것 같은 애가 왜 그렇게 지질 짜고 있고 왜 제대로 못하냐 라고 뭔가 채찍질 같은 걸 좀 해주셨을 때 좀 감동이었어요. 섭이셨나 봐요. 그랬나 봐요. 정서적 종속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나 봐요. 제가 그런 말을 했군요. 근데 제가 느낀 그대로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네. 드렸고, 이미 누구의 말을, 조언을 듣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 분인데, 고작 남자 하나 따위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같은 시스터로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게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사랑이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전에 사실 그거를 좀 더 딥하게 파고들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의 스타일, 우리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기님을 처음 초청하는 에피소드로 식성탐구 에피소드를 갖고 왔었고 그 중에 우기님과 저의 공통 분모 중에 하나죠. 둘 다 잡식이에요. 라고 아, 주장해요, 서로. 잡식이에요, 저. 아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우기님의 모든 과거 연애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노출됐던 사람들의 외모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에피소드를 진행하면서 차차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우기님이랑 같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서로가 왜 잡식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잡식 중에서도 어떤 특유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녹음을 함께 진행해 보면 각자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식성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남자들을 추구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의 남자들을 추구하는지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를 항상 만들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방출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하고 싶고 기록에 남기고 싶은 그 욕구들을 푸는 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는 존재함만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가져가고 그리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얄팍하게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갔을 때 식성 탐구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식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에 설렘을 느끼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각자 객관적으로 아니면 주관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저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사실 질문들을 보면서 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사실 가져왔어요. 무슨 뜻이죠, 그게?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 이야기를 해도 될까? 어, 주변 좀 친한 친구분들에게도 네.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던 것 같고, 물론 정말요. 뭐 누굴 만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쵸. 이 질문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쵸,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어, 근데 질문을 보니까 이건 되게 일반적인 질문인 거구나라고 사실 좀 많이 다시 깨달았고 네. 아, 이걸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진짜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심지어 이걸 팟캐스트에서 와, 내 인생 미쳤다. 약간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적당히 잘 걸러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적당히, 네. 저희는 사실 팟캐스트를 하는 운파의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꿈을 꾸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되게 오해하시는데 더럽지 않아요. 아니, 되게 더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지를 좀 드렸는데 되게 간단하게, 좀 크게 잡아서 드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우, 좀 네, 그럼 핵심적인 코어들을 담을 수 있게 정리해서 전달 드렸는데, 지금 우기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러네. 이런 것들이 되게 본인의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취향이랑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기님이 저희한테 뭐 애인 얘기나 전 애인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막 딥하게 어떤 특징들이나 그런 디테일한 본인의 감정에 대한 묘사를 해주신 적이 없구나라는 거를 지금 깨달았어요. 그거를 좀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 네, 모두가 다 생리 현상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광고를 하진 않죠. 그쵸.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재채기처럼 네. 이 질문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사랑도 너무 갑작스러운 재채기 같았어요. 그 사람을 보고 빠졌던 갑자기 이제 재채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던 어떤 이제 fall 러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에 빠졌던 거고 네. 뭐 준비되어 있는 뭐 생일 케이크처럼 이런 케이크가 좋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봄바람에 날리는 꽃가루 마냥 저를 사랑의 재채기로 만들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 미사여구가 지금 너무 화려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기로 마음을 먹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저희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미래의 저희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팟캐스트로 얘기하는 운파의 이야기 그리고 우기의 이야기가 운파 그 자체이다 아니면 우기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뭐 어떤 가지일 뿐이지 이게 맞아요. 모든 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스로의 프라이빗한 부분을 드러낸다고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적당한 위장과 적당한 진실을 섞어서 저희가 듣고 싶은 맛있는 과실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누군가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한 명 찔릴 수도 있어요. 누군지 본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아, 오케이. 듣고 있니?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듣고 있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잡식 탐구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우기님이 스스로를 본인을 잡식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그 공통점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어떤 마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통통하신 분이라든지 키가 작던지 키가 크던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잡식이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든 내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든 그 서로에게 사랑을 느꼈던 관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그쵸. 그런 관계들이 먼저 누가 말하던 간에 그건 상관없이 일단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둘 다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썸이 됐던 음흠. 아니면 연애는 당연한 거겠죠. 네. 이제 썸 과정에서도 쌍방통행일 네. 때를 카운트 해봤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요. 일방적인 사랑은 그쵸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그것은 카운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그쵸.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사귀어봤던 경험이 있으시죠? 외국인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사랑은 아니셨죠? 첫 연애는 아니셨죠? 네, 첫 연애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우기님을 처음 알았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이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외국인을 사귀었었다.
그리고 본인은 외국인들한테 잘 팔린다. 근데 이거 되게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레이시스트가 아닌데요. 네. 저는 좀 더 끌린다라고 하면 뭐 일본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좀 약간 동아시아계 사람들이나 음, 아니면은 서구권에서도 유럽은 별로였어요. 좀 약간 미국인한테 좀 많이 끌렸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뭐죠? 네. 그거 플러스 외국인한테 인기가 많다라는 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거 먼저 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오케이. 그러냐면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한테 플러팅을 많이 당했어요. 네네. 그 영어 모임에서 많이 당했었고 인기인이었구나, 우리 모임에. 그렇게 썩 즐거운 인기는 아니었어요. 일단 알겠어요. 네. 썩 즐거운 인기는 아니었고 그 한 명의 미국인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네. 저한테 영어 모임 다 끝나고 이제 디프리가 3차까지 이어졌었는데 네. 어느 바에서 이제 그분과 저와 이제 다른 멤버 포함해서 한 4명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좀 취하셨길래 집에 언제 가시냐라고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안 간다라고 하고 제 귀 속에다가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말이 영어 문장으로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네. 뜻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대걸레보다 더한 걸레라고 저한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뭔 참신한 플러팅 방법이죠? 저는 그거를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디프리가 끝나고 그분이 영어 모임을 나가셨거든요. 네. 그랬는데 틴더에서 만났어요. 오케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슈퍼 라이크를 보내셔가지고 너무 와. 궁금해서 그걸 받아준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텄죠. 근데 네. 내가 누구다 기억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난대요. 네. 그래서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기랑 잦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오, 정말 그러니까 어떤 메커니즘일 건지는 대충 그려지긴 하지만 이해는 안 되네요. 저도 이해는 포기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차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제 하체는 어플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인 분들이 아하, 그죠? 일단 그 우기님이 되게 두부두부 느낌이긴 해요. 그 약간 순두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튼실하시죠. 근데 보여준 적도 없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플러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이 어플에서 실제 중동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 거리가 막 몇 킬로미터 뜨는 사람이었겠네요. 몇천 킬로미터. 네, 몇천 킬로미터 떠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다쪼고짜 그 메시지로 너의 그 큰 골반에 네, 그런 약간 섹슈얼 플러팅을 되게 저속하게 했군요. 너무 저속했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의 큰 골반을 어떻게 좀 어, 해가지고 어, 너가 너가 뭘 못하겠지만 나는 그거를 시키고 싶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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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렇게 플러팅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좀 중동계 분들이나 음, 아니면은 인도 쪽 분들이나 음, 좀 많았고, 그렇지만 저는 저와 같은 두부상들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잡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엔 그냥 두부상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플러팅을 되게 많이 당했어서 좀 오해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네. 좀 이제 플러팅을 많이 당했었고 외국인하고 사귀었을 때도 네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쌍꺼풀이 좀 있으셨고 되게 잘 되다가 어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해외 간다 그랬나?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다 보니까 헤어졌더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 헤어진 인연. 네. 이렇게 강렬하게 안 남는 인연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희미한 기억처럼 남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스쳐 지나갔던 시절 인연이었던 거죠. 그쵸, 시절 인연이죠. 네, 아무튼 이제 그랬던 좀 기분 나빴던 플러팅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플러팅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네, 아주 많아요. 사실 되게 많은데 딱 기억 네. 남는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네, 간결한 그것만. 아, 그렇구나. 그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제이라는 어플 자체가 과거에는 해외 사람들이 더 되게 대화를 많이 걸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막 연락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랜덤으로 떴을 때, 아, 얘한테는 그런 그 성적인 모욕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아웃핏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뜬금없는 외국인 분이 제 네, 어플에서 갑자기 네. 메시지로 본인의 중요 부위를 보낸다든지 다들 그런 경험 어,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없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축복이라고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이게 관심은 감사하긴 한데. 오늘 아침에 마이애미 쪽에서 이게 뭔가 이 그 계정이 되게 인플루언싱이 되고 있나 봐요 해외에서. 저는 한 게 없어요. 저 너무 도대체 억울합니다. 도대체 사진을 뭐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저 평범한 사진들이에요. 막 노출되어 있는 막 그런 사진 올리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운동복 입고 있고 그 음, 웅파님이 보셨던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쵸. 그 어, 일상 사진들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잘 나오지 않은 사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구 반대편 마이애미 쪽에서 흑인분이 본인 사진이면 이해를 할 텐데 심지어 사진도 아니었어요.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와우, 멋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제 친한 친구분이 저의 인생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우기야 네 인생은 코미디다. 멀리서 보면 코믹이긴 한데, 네. 가까이 봐서도 코미디래요. 아, 그래요. 안녕하시죠? 우기님의 멘탈은 안녕하시죠? 그런 거를 받아봤을 때. 어... 처음에는 흔들렸으나 근데 고작 네. 그따위 것들로 제 인생이 흔들린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점이 제가 정말 언니라고 우러러보는, 그리고 사실 원래 언니의 기원이라고 하나요? 말의 그 기원은 어금니가 먼저 자라난 윗사람을 부르는 말이라서 음, 굳이 여자 형제가 아니더라도 언니가 원래 손윗사람을 부르는 옛날 말이었대요. 그쵸. 저희 옛날 드라마, 그 유명한 드라마 추노 중에, 추노에서 나오잖아요. 언니, 아, 그런 거 제가 추노 공길 안 언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대식이 언니. 맞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왜냐면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런 왜 게이들끼리는 서로를 여성으로 지칭화하냐, 그거는 여성이란 성별을 차용하는 뭐 약간 이런 문화다라는 어 그런 댓글이나 글들을 본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쓰는 게 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미리 좀 약간 디펜스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외국인들에게 플러팅을 당하셨던 우기님이 아직 왜 잡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왜 잡식이죠?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음, 있고, 이제 뭐 좀 음, 통통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른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근데 음, 그걸 떠나서 이제 사실 이 키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잡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얼굴이 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도 쌍꺼풀 있는 분도 만나본 적은 있고, 뭐 아니면 음, 무쌍인 분도 만나본 적 있고, 음. 아니면 뭐 사실 눈이 사람의 그러한 인상을 모습을 결정짓는 네, 큰 요소죠. 큰 요소라서 눈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외형은 크게 안 본다. 마음이 이뻐야. 언니 마음은 누구나 다 예뻐요.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잡지라 생각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사실 저도 좀 비슷한데, 제가 원래 막 눈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뭐 다른 팟캐스트에 나가서도 뭐 눈빛이 맑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남자 도깨비상을 좋아한다까지는 갔었으나, 그러나 그거는 굳이 뭔가 좀 이렇게 첨예하게 어떠한 외모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싶어서 찝어낸 거고, 저도 이제 우기님처럼 그간
진짜 연애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쭈룩 세어보면 원래 무쌍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유쌍인 사람한테도 설레어서 되게 오랫동안 연애를 해봤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의 쉐입도 저는 원래 좀 동글동글한 쉐입을 좀 좋아해 좀 오똑한데 동글동글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만나다 보니까 되게 날카로우신 분이나 뭉툭하신 분도 만난 적이 있고 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외모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 여기 잡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외모적인 부분에서 크게 매력을 느꼈다라기보다는 다른 그쵸? 어떤 뭐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성격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크게 매력을 느껴서 만났던 경험들이 주변 분들 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들은 정말 저는 마음 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모두. 맞아요. 진심으로 말한 건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그 우기님이 어떤 점을 더 딥하게 보는지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먼저 일단 외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 되고 싶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본인이 되고 싶은 추구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전 한 1년 전까지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무슨 생각을 하셨죠? 저는 다이어트를 사실 1년 전부터 했었는데요. 음, 정말 독하게 했죠. 그쵸. 독하게 한 25kg를 좀 뺐는데, 이제 그쵸? 빼면서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여리여리해질 줄 알았어요. 정말요? 진심으로? 네, 저는 그렇게 굴뚝같이 집 입고 살을 뺐는데요. 그렇게 한 아이를 낳으셨고 그래서 25kg를 빼신 거군요. 그런데 이제 25kg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어깨 네. 둘레라든지 어깨 그쵸, 길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맞아요. 프레임이라든지 이 팔뚝 그런 두께라든지 맞죠. 제 몸통이라든지 이게 제가 원하는 그 여리여리한 스타일로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PT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되고 싶은 몸은 약간 모델같이 좀 미소년 여리여리하고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PT쌤께서 갑자기 허허 진짜 거짓말 치고 허허 한 번 두 번 웃으시더니 헛웃음. 우기님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에요. 어떡해. 평양 미소년이 되고 싶었지만 저는 아, 광개토대왕을 이을 장군감이었다. 장군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래서 한 번 더 왜요? 라고 여쭤보니까 네. 사실 저희 PT샵에 맨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다. 살은 있긴 어. 했지만 우기님에 대한 프레임이 네.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다 살 빼고 대회도 내보내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그 기본 떡대가 되게 좋았구나. 그래서 그 말 듣고 두 번 다니고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 네. PT가. 그 말 네. 듣고 기분이 상해서 PT를 다시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입장에선 칭찬이라고 얘기를 한 거겠지만 너무나 장난이고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유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PT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막 좋아하고 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인 프레임과 통이 두꺼워지는 유도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저 그거 알거든요. 진짜 병약 미소년이 꿈이어서 스스로를 병약 미소년으로 만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네. 근데 정말 그 프레임을 바꾸려면요. 아픈 것처럼 운동하지 않고 안 먹어서 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저도 안 먹고 운동을 해봤는데 아니야, 운동을 하면 그 안 돼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붙고 그 프레임이 계속 타고난 프레임이 있어서 그게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을 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장군으로 태어났는데 병양 아, 미소년이 그쵸, 돼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해서 그 친구는 이제 원래 모델을 꿈꾸던 친구였어서 제 학창 시절 때 그 음, 남자애였고 걔는 그러니까 병양 미소년이 꿈이 아니라 다리가 가늘어지는 게 목표였던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 병자처럼 활동도 아예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거를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니까 진짜 병약해지더라고요. 저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구나. 진짜 운동도 안 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 약간 맞아. 미스터리였거든요. 네네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독하게 한번 했을 때는 독하게 이거 살을 빼야겠다 했을 때 아침에 프로틴 마시고 점심에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 프로틴을 마시고 운동을 2시간을 했었어요. 이거 한 2주인가 했었는데 와, 안 쓰러지셨어요, 그때? 뭐 현기증 안 오셨어요? 전혀 이 문제가 없었고 네, 건강하셨고. 네. 심지어 무게가 좀 올라가 증량됐거든요. 본능을 자극해 버렸군요. 네.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 무게 치는 중량 무게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전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인바디를 재보니까 근육량이 올랐더라고요. 프로틴 쉐이크를 잘 챙겨 먹은 게 문제였을까? 그냥 저는 PT쌤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군감이고 음. 그리고 살을 빼고 나니까 저의 골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튼튼할 수밖에 없다. 아하. 애 잘 낳을 골반이다. 인정하겠습니다. 제 골반은 순풍 산부인과예요. 참 여러모로 저는 그 처음 우기님을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시는 우기님을 봤을 때 사람이 참 단단하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 내외적으로 둘 다 단단하다라는 뜻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 단단함의 코어는 아무래도 그 무게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무게중심을 잘 잡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프레임 그리고 골반적인 프레임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파님의 이런 칭찬 너무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죄송해요. 네. 아니요, 원래는 되게 부정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인정을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이걸 부정한다 해서 바뀌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해서 어쨌든 병양 미소년을 추구했으나 타고난 장군 체질과는 이제 결국 타협을 해서 그럼 이제는 추구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추구미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이렇게 된 이상 네. 이렇게 된 이상 병양 미소년을 버리고 광개토대왕으로 거듭나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할 거예요. 와우. 그럼 약간 꼬마돌 체형이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두꺼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떡두꺼비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고, 네. 그냥 요즘 그 유도장 가서 유도랑 헬스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유도장에 가서 이제 유도복을 입고 보면은 어차피 체형은 다 가려지니까 상관없는데 그쵸. 이제 위옷을 벗고 보면은 그래도 꼬마돌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꼬마돌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텅구리 그 돌 텅구리, 텅구리. 큰데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살반 금반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그 전에 올라갔던 이미 올라간 에피소드죠. 배허 에피소드에서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몸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병양 미소년에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잡식이라고는 하시지만 배어는 식이 안 되시는 거예요? 조금 무서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이해했어요. 무섭다는 게 되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무섭다가 아니라, 네, 한 번 그분들이 이제 모여있는 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오로지 딱 이제 배어과에이신 분들에게 엄청난 이제 호감을 표시를 하시고, 음, 그러시는 걸 보고,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두 음, 번째로는 덩치가 이제 정말 크시잖아요, 그분들이. 맞아요. 저는 일단 그분들만큼 키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기를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 바를 보지를 못했고요. 네. 되게 멀다. 저기까지 가기가 되게 멀다라고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분 엄두가 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럼 본인은 이제는 장군임을 인식하고 이제 장군이 되고자 노력을 계속 하실 건데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잡식이지만 아까 이제 두부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의 평행성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피부가 좀 하얗던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고, 저랑 좀 비슷하게 피부가 그쵸. 하얘했었고, 무쌍에 키는 사실 들쭉날쭉했고, 네. 그리고 코가 조금 다 오똑했었고요. 약간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입술이 조금 다 얇았습니다. 아하. 입술이 얇고 코가 어느 정도 오똑하고 무쌍인 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감자상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감자상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감자상이 그런 느낌이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이 다 약간 그런 감자상 분들이었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를 잡식이라고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지만 그것에 벗어나는 사람도 충분히 큰 사랑을 느꼈었고. 네, 왜냐면 제가 두 번째로 연애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유쌍에다가 눈도 되게 진하고, 음, 좀 흔히 말하는 아랍상이 맞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네네네. 아랍상이었고, 사람이 되게 진하게 생겼었어요, 그냥. 아, 그냥 그러면 잘생긴 사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두부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감자상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잘생김이 다가온다면 막지는 않는다. 되게 잘생겼어요, 그분. 아이씨. 네. 아, 제가 처음으로 보았을 때 제가 고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해요. 자연스럽게 사귀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는데 그분한테 반했던 거는 일단 얼굴은 뭐 잘생기면 좋으니까 얼굴 뜯어먹고 살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뜯어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보면 또 화가 사르르 녹잖아요. 그럼요.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다가 싸우면은 그것만큼 화가 날 데가 없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럴까. 내가 내 꾀에 넘어가 버렸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승자박한다. 내 인생 내가 꼰다. 맞아. 지팔직군이라 하잖아요. 맞아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되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랑 너무 반대인데 일단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러면 왜 헤어졌어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요. 장점이 단점이 돼버렸군요.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적당한 예스맨은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음, 너무 남발하는 예스맨은 그것만큼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네, 또 거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본인은 그거를 고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음, 큰 마음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아하, 인생의 방향성이 좀 달랐다. 그쵸. 그분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좀 틀렸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가고 그 지금의 마인드로 그 과거 그 순간에 돌아간다면 안 헤어졌을까요? 그래도 헤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는 그 옛날에 저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만약에 아하,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화가 안 나는 상황이 오거나 아, 저 사람이 음흠. 저래서 그러니까 난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계속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얼굴을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생기긴 했으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던 스타일을 벗어날 정도로 정말 그 뛰어난 왁구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안 되는 건 안 됐다. 이게 시대를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또 듣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스스로 저희 둘 다 잡시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본인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스타일과 다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잡시가 아닌가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좋아했던 사람과 좀 다른 결의 사람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게 제 눈엔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진짜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이게 식성을 벗어날지언정 매력적으로 보이는 각 식성 카테고라이징 안에서의 뛰어나신 분들은 뭔가 식을 초월할 정도의 매력을 지닌 거지 않을까. 우리가 잡식인 게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그 의견인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봐도 그분을 지금 보면 지금도 얼굴로는 반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네. 네. 그렇게 얼굴을 보자마자 진짜 웃음이 나와요.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였고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냐면은 이민호랑 네. 그 느낌은 근데 김우빈 느낌이었거든요. 아, 진짜 선이 엄청 굵은 사람이었구나. 네, 근데 심지어 키도 컸어요. 아, 몸도 약간 좋았고. 진짜 저는 제가 만나는 게 좀 과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만나줬을까, 우기님을? 아, 네? 근데 아니 뭐, 저도 솔직히 그쵸, 네. 의문이긴 했어요. 사실 맨 처음에 의문이었는데 아, 진짜 농담인데요. 뭐 사귀고 아무튼. 근데 네, 이거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의문이었는데 제가 술을 둘이서 같이 마시다가 너무 궁금해서 술 취한 김에 형이었거든요. 상대방이, 네. 어, 형은 나를 왜 만나?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 본인의 식을 갑자기 술술 읊으면서 저에 음, 대한 거를 다 읊더니 이런 사람이 좋다. 그때는 제가 라식하기 전이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근데 안경 잘 어울리는 사람이 너무 좋다. 근데 그 안경 잘 어울리는 게 뭔가 그 배우분 중에 최다니엘처럼 그렇게 지적으로 음, 안경 잘 어울리는 사람보다는 귀엽게 음, 안경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안경을 썼을 때 그런 느낌이 나서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완식이었네요. 그때 당시 우기님이. 그쵸? 지금은 저를 이제 거들떠도 안 보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안경 쓰면 그런 느낌 좀 나지 않을까? 제가 옛날 사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역시 이 살을 25kg 빼니까 옛날 그 얼굴이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더 이제 동글동글한 느낌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많이 좀 사람이 각져졌더라고요. 맞죠, 맞죠. 아, 그랬구나.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저희는 그냥 잡식이라고 착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래도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걸 많이 보지 않나요? 그럼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사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네. 외적인 거 플러스 진짜 중요한 게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호. 네. 이게 쌍방이 되려면 그래도 이제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마초처럼 행동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음. 되게 시스터처럼 행동을 할 거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츤데레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좀 저는 조금 다정한 쪽이 좀 끌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좀 친친대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챙겨주는. 약간 음. 이런 쪽에서 좀 끌려서 그래서 사실 생긴 것보다는 약간 이러한 적극성이나 이런 다정함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끌리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오호,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그러니까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그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아니면 사랑을 하지 않을지언정 서로 뭔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매너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더 크게 와닿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게 또 사피오섹슈얼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피오섹슈얼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이 네.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사실 결이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우기님이 평소에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주고받았던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건너서 들었었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예, 네. 그랬는데 이제 배려도 지능이고 이렇게 서로 인간 사회를 했을 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배려를 잘 해주잖아요. 그쵸. 사회적 지능, 공감성도 일종의 지능 능력이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능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우기님이 사랑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배려는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기님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말랑말랑한 순정 같지만 그 순수하기도 하고 감상적인 어떤 모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정확하게 좀 깨뚫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기님도 약간 여태까지 저희 게릴라에 나와주셨던 닉과 베니처럼 좀 그런 디즈니 공주 깔이세요, 살짝.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디즈니 공주 중에 그런 뭐 라푼젤이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이쁜 공주들 있잖아요. 그쵸, 기다리는 공주들. 기다리는 공주들 그 까라는 아니고요. 저는 네. 포카혼타스예요. 뮬란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전 제가 직접 찾아 나서는 스타일이라서 좀 약간 네네. 헌팅을 한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은 조금 다르다. 그 흔히 말하는 디즈니 공주는 이제 몽상에 빠져서 어떻게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와중에 진취적인 여성상에 더 가깝다. 그쵸. 이제 저도 이제 뮬란 OST 들으면서 눈물을 한번 또르르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흔히 요새 말하는 티적인 모멘트라고 하죠. 딱딱하기보다는 약간 뭐 손편지도 쓰고, 감상적인 글도 쓰고, 그리고 서로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를 소울메이트처럼 둘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연애는. 맞아요. 그런 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지 않으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누가 생각을 해줄까요? 맞아요. 내 스스로를 챙기기도 너무 힘든데. 그럼요, 이제 내 편이 물론 가족 같은 내 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족은 모르는 나의 생활들을 어떻게든 뭐 한번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쪽 친구분들, 지인분들도 너무나 좋은 사랑을 주시는 건 너무나 맞아요. 그쪽의 사랑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받고 있지만, 근데 네. 저의 이제 자아를 채워주고, 그리고 일종의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이게 나만의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 맞아요. 혼자뿐인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외로움에서도 올 텐데, 그거를 그쵸. 완전히 치유해주거나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 생각을 지워주고, 좀 약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쵸, 그쵸. 결국엔 나 혼자구나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지언정 아니야, 너는 혼자 아니야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외로움의 차이가 정말 크죠. 맞아요. 너무나 크죠. 해서 일단 그런 외모에 대한 스타일을 딱 정하진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먼저 본다는 거고, 여기서 본다는 마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몽글몽글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지능과 인간적 그런 인간 사회적 지능이 높으신 너무, 사람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왕자님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포카혼타스를 얘기하신 거에서 너무 잘 와닿았던 포인트가, 일단 왕자님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왕자가 할 일은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기님이 다 만드시는 스타일이세요. 맞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우기님의 사랑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공주 깔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흔히 말하는 깔은 아니다. 저의 깔은 디즈니 공주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플러스 제가 생각했던 저의 사랑은 약간은 픽사의 깔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픽사의 사랑. 그러네. 또 픽사 깔은 또 다르죠. 약간 저의 사랑은 월리 같은 사랑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브를 찾아 나서는 어, 월리 같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고지순한 사랑. 약간 어떻게 보면 춘향이 깔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몽룡 씨,
지금 나의 몽룡 씨는 어디에? 이제 식성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사랑의 방식까지 좀 가긴 했는데요. 근데 그게 결국에 식성인 것 같아요. 해서 잡식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잘생긴 외모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지언정 나에게 그런 사랑한다는 말을 달콤하게 속삭여줬을 때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식이라고 스스로 정의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거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제가 그 전 에피소드에서 말했듯이 하루에 자기 전에 10분 동안 티 어플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 어플 돌리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그 10분 동안 이제 어쨌든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하다가 매칭이 되면 먼저 안녕하세요를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네. 해서 뭐 대화가 잘 이어지시는 분도 있고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 만남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는 한데, 근데 최근에 매칭되신 분 중에 일단 매칭이 네, 됐어요. 예, 이제 예. 서로 약속을 잡아요. 예. 했을 때 일단은 그 제가 뭐 언제 시간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 그때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끊기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제서야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말로 뭐 그럼 언제가 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때 돼요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맞추는 게 약간 그 답을 주고받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여태까지. 그럼요. 근데 저는 안 돼요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다면 언제 시간 되세요라고 저한테 되물어본 사람이 처음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어,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예의 바르다. 너무 당연한 거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을 때 사실 그분의 외모가 저의 완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렇게 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날은 어떠세요? 라고 그 되물어보주는 그 사소한 예의 하나가 그 사람의 외모가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마술을 부리더라고요. 이게 늘 친절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삭막한 사회에 저는 항상 맞아요. 친절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친절하면 스위트하트. 언제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친절하셔서 지금 이렇게 옴파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맞아요. 약간 설렜어 그거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현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거 알아요. 이제 하루 10분 티어풀 돌리기 할 때마다 현타를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 사소한 대물음 하나에 내가 와 이 사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오염된 관계 속에서 허덕이는 게 내 정신건강에 옳은 걸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긴 해요. 한 번씩 디톡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최근에 다시 느끼긴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감동하는 내 모습에 현타가 와서 이제는 조금 디톡스가 됐다. 이제 기본의 인간의 예의, 최소한의 예의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됐다. 그 디톡스 말한 게 그 영어 모임 말한 게 없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영어 모임 네, 맞아요. 영어 모임 나가면 디톡스 되죠. 어떤 디톡스냐면 그냥 가서 그냥 그 모든 어플들을 잠시 지워두고 거기 네, 이제 영어 모임에 한 3회만 한 3주만 나가보시면은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다시 깔아도 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단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모임을 가면 너무나 건전하기 때문에 모두 독소가 맞아요. 좀 빠지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영어 모임을 나갔을 때 항상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되게 감사하고 서로 잘 챙겨주고 따뜻한 자매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좋다. 이 인류애가 좀 회복된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다른 모임에 비해서 확실히 서로가 서로를 향한 건조한 눈빛들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는 모임이 영어 모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건조한 눈빛 속에 외로움이 살짝 느껴질 때 저는 그게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포인트를 잘 잡으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들에서 쌓여 있는 독소를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인류애를 충전시켜 주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시거든요. 엄청 좋은 말씀을 정말 해주시고 스위트하트들이 있죠. 이제 그분들한테 맞아요. 듣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런 어플들을 하는 거는 나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런 음,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더 어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하, 도끼 충전해가지고 하게 되는군요. 그쵸. 그 약간 시간과 수련의 방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가가지고 에너지 게이지 좀 채우고 다시 이 험난한 사회 속에 소신 나갈 수 발언하자면, 있게 되는. 그쵸. 소신 네. 발언하자면 영어 모임 자체는 저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재미없어요. 정말 네, 그냥 재미없어요. 다만 그 끝나고 나서의 약간 여러 인간 군상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게이리얼 라이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영어 모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꼭 나가보셔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정확히 우기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 때문이기도 해요.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성으로 보지 않는 되게 친구 같은 건전한 그런 모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는 영어 회화 모임을 나가면서 처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임들이 대체로 재미가 없거든요. 대체로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재미가 있으면 그 거기 모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모임이긴 해요. 그쵸. 동물의 왕국일 경우가 보통 재밌으니까 특히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 속에서 어쩔 수 없죠. 너무나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프렌드후드, 그러니까 친구로 음, 넘어가는 되게 잘 챙겨주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흔히 말하는 그 남중 남고 바이브의 사람들이 아, 있고, 그리고 이제 영어 회화 모임처럼 여중 여고 바이브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회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2차 디프리 2차에서 저희들끼리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네, 공주님들이 드레스 입고 우아 떠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화 주제가 조금은 좀 그분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창스럽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아, 공주들이 우아하게 앉아서 창스러운 얘기를 한다. 그쵸. 그런 이야기를 너무 떠는 게 이제 신기했다. 이제 본인은 전혀 악의 없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음, 반박을 못 하겠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힐링도 되고 디톡스도 되는 거죠. 그렇게 창스러운 얘기하면서 고급지게 앉아서 우아지게 앉아서 그럼요. 저는 저희 모임 사랑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영어회 모임에 좀 오래 남아 계시는 분들 보면요, 도끼가 보통 도끼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또 그런 게 또 잘 맞는 깔이라면 이렇게 바깥 남자들한테서 받은 상처를 이제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창스럽게 얘기하면서 좀 디톡스도 하고 에너지도 다시 채워가지고 또 나의 남자, 나의 남군님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몽룡 씨 보고 싶어.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의 식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우기님과 되게 닿아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랑스러운 언어, 어떤 감성적인 말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식과 완전 반대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호기심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엄청 빠져들거든요. 탐닉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가 되게 궁금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상대방에 대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운파님이 좀 약간의 그런 연애 상담을 하셨을 때 되게 사람을 네. 파고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드셨죠? 왜 이렇게 보통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 게 왜 그럴까라고 이제 보통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약간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이분은 뭐 때문에 어떠한 뒷배경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를 약간 되게 좀 고민하시는 거를 보고 네. 되게 네. 사람을 파는구나라고 좀 느꼈었어요. 그쵸. 사람을 좀 옥죄는 면이 있죠. 옥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분 사실 호기심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이랑 네. 호기심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음, 이게 좀 처음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건데 연애를 할 때 네. 좀 물어봐요. 그 썸을 탈 때 그 썸분들한테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이 호기심인지 사랑인지 제대로 생각해 보라고. 아, 그게 정말 한 끗 차이라서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하려는 편이시군요. 네, 저는 이제 호기심이랑 사랑을 제 스스로도 헷갈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건데, 근데 사랑은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난 얘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란 건 이 친구랑 같이 있고 싶어서 더 약간 호기심이 드는 거고, 얘는 음, 뭘까에 대한 약간 근원적인 궁금함들이 이게 점점 피어나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맞아요.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썸의 단계인 것 같고 이걸 넘어서 네. 이 사람은 궁금증을 넘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점이 마음에 음, 들었어. 이 사람을 음, 알아가 보다 보니까 이런 점이 확실하게 나는 좀 끌리더라가 이제 정착이 되면 음, 그다음부터 저는 사랑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인지 사랑인지. 그럼 그때 호기심이라고 하면 썸이 끝나요? 저는 당당하게 끝냅니다. 아, 그냥 너가 궁금할 뿐이야. 면 이제 사실 사랑으로 발전이 못 된 거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제 스스로 그러면은 상대방은 되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더 당황하죠. 약간 이럴 수 있지 않냐? 아니, 근데 그거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그만큼 너에게 끌리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만하는 게 맞을 것 아, 같다. 네. 왜냐면 사실 빨리 끌리면 금방금방 진전이 되거든요. 이건 다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쵸. 상대방도 느끼기에 나를 좀 애매하게 느끼기 때문에 사실 간 보는 거거든요, 음, 이거. 그쵸. 어떻게 보면 간보는 거긴 하죠. 그런 애매한 관계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 네. 번 만났을 때 이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끊는 편이고. 그러면 다시 제가 이해한 게 제대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랑과 호기심은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이게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호기심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사랑이 시작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드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궁금증이 호기심인지 사랑인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아요. 정말 되게 좋은 생각이다. 좋은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게 호기심인지 사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게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쵸. 그냥 난 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이 시간에 뭘 하고 음, 있을지, 아니면 낮 네. 점심엔 밥을 먹었을지, 뭘 먹었을지, 음, 저녁에 영화 보러 간다는데 무슨 영화 보러 간 건지, 약간 이게 일거수일투족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사랑으로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랑의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집착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과하면 집착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면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신뢰가 되는 거고, 음, 음. 어, 근데 호기심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호기심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일 뿐만 아니라 감정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마음이 있을까? 음, 라고 오히려 계속 음, 되묻는 호기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뭔가 없으니까 계속 그런 음. 호기심으로 끝나는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맞네요. 일단 애초에 저는 사실 호기심이 시작돼야 사랑이 넘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내가 생각이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랑 결이 너무 달라서 어,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요. 아, 신기하다. 저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해 못하면은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그 사실 이렇게 끝내는데 네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기님과 저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좀 느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사람에 집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상대방의 다음 행동이 사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물론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너무 맞기는 하지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성이 좀 예측돼 버리면 저는 상대방한테 흥미가 조금 식거든요. 네, 그게 저의 문제점이긴 한데요. 아무튼. 아니 요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타올랐다가 빠르게 식는 게 그 운파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약간 도파민 중독이라 하죠. 그쵸. 근데 사실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런데요. 내가 익숙한 사람을 만날 때보다 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떤 뭐 호랑이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그때 음, 음. 도파민이 좀 터진다 그러거든요. 약간 호르몬이 네네. 진짜 분비가 많이 된대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이제 여러 번 느끼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중독이지만 중독이 된 거죠. 맞아요. 하지만 좋게 말하면은 사랑을 항상 쟁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이게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어요. 그쵸. 우기님 같은 경우에 좀 더 안정적인 사랑과 상대방의 안위가 궁금해지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게 되는 그런 관계성을 좀 더 지향하시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방의 안위를 물어보긴 하거든요.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결국에는 제가 과거에 좀 길게 갔던 연인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그 미묘한 한 끝이 저랑 정말 달랐어요. 해서 나였으면 하지 않았을 음, 선택들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가만히 앉아서 쉬다가도 영화를 그러니까 예, 영화를 고르잖아요. 그럴 때 네. 취향이 다른 사람과 오래 갔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취향이 같으면은 그것도 재미있는데 취향이 다르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네? 근데 나는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보게 되면서 나의 세상도 좀 넓어지게 되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직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랑의 심리학 용어 중에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본인과 유사한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는 사랑이 있고 사랑의 종류 두 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본인과 달랐었던 그 낯설음에서 느끼는 사랑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항상 혼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렇게 했을 때,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사람마다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 본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형태가. 했을 때 저는 그 음, 낯설음의 수치가 더 높았을 때의 사랑의 수치가 더 많이 커지는 것 같고,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함과 안정성이 더 커졌을 때의 그 사랑의 수치가 더 커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런 거 같고요. 네. 뭔가 저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실 이 사람 뭐지? 라는 감정보다는 좀 두려워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렵고 섣불리 뭔가 다가가기도 힘들어요. 음,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더라도 네.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우기님과 온파인 저는 조금씩 다르다. 서로 잡식인 성향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 내면을 상대방의 내면을 좋아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 좋아하는 내면의 포인트가 조금씩 달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잡식이라는 성향이 형성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잡식이 된 배경에는 그 잘생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썸을 탔던 한 분이 계셨는데 진짜 그분도 좀 아랍상이긴 하셨어요. 네. 아랍상이셨는데 전혀 끌리지가 않았는데 그분이 진짜 지극정성이었었거든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구나.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막 찾아오시고 뭐 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고 제가 진지하게 저는 생각이 없다라고 했더니 조금은 크리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매우 크리피해요. 네, 일단. 근데 이제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이제 밖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네. 기다리겠다라고 하시길래 아니 그 집에 가면 되지 뭘 기다리냐 다른 날도 있고 이야기하자 그냥 했더니 안 되겠대요. 자기는 무조건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좀 저한테 와닿았던 게 우키 씨가 자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알고 있고 약간 음, 그런 것도 다 아는데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노력해 보고 싶었다.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좀 부딪혀서 내 걸로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좀 약간 심쿵했거든요. 이 남자 뭐지? 약간 이런 모먼트였나요? 그쵸. 난 포카혼타스인데 이게 어, 뭐지? 어, 되게 저돌적이네. 약간 새로운 걸? 군침이 싹 도는 걸? 무너뜨리고 싶은데. 도전 욕구를 자극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뭔가 그러한 모먼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긴 거랑 음, 상관없이 좀 더 약간 마음이 가는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약간 진실된 사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디 여린 나의 마음 같은 느낌이군요. 그쵸. 뮬란도 여자랍니다. 맞아요. 근데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당연시되는 우리 내 인생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초면에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런 진실을 느끼기도 너무 힘들죠. 진심을 느끼기도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맞아. 근데 그분은 혹시 만났던 시기가 혹시 몇 살이셨는지, 상대방이 몇 살이었어요? 어렸어요. 좀 많이 옛날이었고 그럼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서울 올라오기 전이었어서 음, 스물 한 다섯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5에 근데 그렇게 그치.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그럴 수 있겠다. 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만나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다시 정신을 좀 부여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좀 레드 플래그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레드 플래그죠. 이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레드 플래그인데 집 앞에까지 찾아오고 집에 아하, 들어가려 하고 맞아요. 뭐 잡는 게 이제 이러는데 물론 그거랑 조금 다르게 그냥 제 마음은 그랬는데 그쵸. 끝내고 나서 가면서 정말 사이코패스 하나 걸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럼에도 어쨌든 그렇게까지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진심이라는 어떤 큰 무기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좀 마음이 동했고 그런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셨군요. 그쵸. 이게 진심 표현하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음, 포카혼타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만큼 같이 뛸 수 있는 적극적인 남성을 찾는다. 그쵸. 이제 근데 사실상 피지컬은 모르겠으나,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부터 네. 다 넘기고 있거든요. 다 넘기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저희 관장님이 키가 187에 몸무게가 140 정도 되세요. 와, 미쳤다. 완전 죄송해요. 네, 아무튼. 근데 그 관장님을 해야 되는데 와우. 업어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업어치기 동작 중에 그분을 허리에 등에 업고 음, 이렇게 일어나야 네, 돼요. 맞아요. 다리를 펴고 네.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관장님은 들지 말라라고 어, 하는데 근데 이게 동작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러면서 이제 관장님이 본인의 이런 스펙을 이야기하면서 이러는데 어떻게 드냐. 네, 우기 씨 힘이 너무 센 것 음. 같다. 밖에 나가서 절대로 사람한테 쓰지 말아라. 공식 인정을 받으셨군요. 그대는 살아있는 그 무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밖에서는 절대 쓰지 마라라고 진짜 장군이었다. 못 박아두셨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와 피지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우기님에게 용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의 풀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그러고 있고요. 아, 근데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우기님 만나서 대화를 해봤을 때 남자를 이제 어플에서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봤을 때 아, 이 사람 내가 엎어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고. 맞아요. 지금도 들고 있고요. 이게 유도가 과연 우리 연애에 그쵸? 뭐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맞을까요? 그럼요. 유도 사상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예시예종이란 말이 있어요. 맞아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음, 끝난다라는 게 있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약간 마음이 유도에 많이 끌렸던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음, 하는 좀 스포츠라서 진짜 생각 비우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이제 그거랑 좀 반대로 부작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만의 부작용인 거죠. 음, 너무 강해져 버렸다. 관장님을 넘길 수 있다 보니까 음, 좀 덩치도 있으시고 키 크신 분들이 약간 이제 거리에서도 막 껄렁껄렁 거리면은 어,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와우. 스텝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제 유도에 푹 빠져 계신다. 이제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그 겨루기 상대로밖에 안 보이는 상태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분들도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네, 제 성질 머리를 긁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생각이 나는데, 네. 당신 맞아. 당신 조심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독서 공방 하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뭐 외로움을 타시긴 하지만 유도가 너무 그러니까 유도가 지금 거의 현재 남친이신 것 같아요. 애인이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애인이 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아니면 우리의 시기 왜 잡식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뭔가 내 마음을 울렸었던 특히 우기님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을 울렸었던 그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해주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 그런 진심이 되게 귀하게 다가왔고 그렇게 진실되고 귀한 감정을 나에게 표현해줄 수 있는 남자들에게 좀 끌리는 면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라고 말하기가 참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진실된 마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시기예요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후뚜루 맞뚜루 두루두루. 아우, 그럼요. 저조차도 이거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면 다 좋으니까 음. 잡식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진실된 사랑도 너무 좋긴 하지만 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잡식이라고 이제 후뚜루마뚜루 표현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뭔가 탐구해보는 시간이었네요. 아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해서 사실 이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렇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의 아픔이 저의 이런 연애관을 좀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의 첫사랑에 대한 아픔이 궁금하신 분들은 7화 운파의 일기를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이 아이는 왜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호기심이 서로 연결되게 됐을까를 어느 정도 좀 아시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의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아니면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성이 좀 변경이 됐고 잡식이 될 수 있었다. 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인트로 이제 우기님이 읽어주셨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락이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식이 있었을지언정 전 애인과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외모적인 특징이 긍정적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게 된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기님 또 저랑 이렇게 또 처음 팟캐스트 녹음을 해봤는데 청취를 몰래 몰래 하셨을 때랑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나서 녹음을 해봤을 때랑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 확실히 들었을 때 보니까 운파님이 편집점을 좀 잘 잡으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드셨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화들이 있을 네, 텐데 그 다른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좀 사실 깔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흐름이 되게 매끄럽죠. 네, 근데 지금 한번 해보니까 대단한 노력이 있었겠구나. 대단한 노력이 있고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점점 발전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1화를 듣고 최신화 말고 중간을 듣고 저는 사실 그러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라디오가 네. 있을 때 첫 화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우, 네. 왜냐면은 첫 화에 그분의 초심도 있긴 하지만 네. 이분 머릿말처럼 이분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첫 화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다. 그쵸. 좀 더 순수하고 나이브하게 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화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화보다는 최신화 기준으로 중간화를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최신화를 한번 들어봐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 안 들어도 보여요, 어떻게 대충 변하는지 흐름이. 약간 대충은 약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이제 운파님 방송에서 이제 중간화나 최신화를 들으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약간 편집의 방향성이 되게 좀 깔끔하고 매끄러워졌다라는 음,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되게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좀 흔히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가져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쵸. 이거를 이제 뭐 술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뭐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가져오셔서 좀 이렇게 팟캐스트 게스트분들 불러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거 보고 기획력이나 아니면은 게스트 섭외력이 좋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게릴라가 여태까지 어떻게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 거의 많은 분들이 감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좀 더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또 짜릿한 그 모멘트가 있거든요. 이야기해야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깔끔하게 이야기해줘야 맞아요. 항상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감히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 녹음에 참여해 봤을 때의 감상은 어떠셨나요? 이제 여태까지의 팟캐스트랑 또 다르게 우리가 녹음했던 이 순간에 대해서는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사실 이제 질문지를 받고 질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적었어요. 네, 감사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걸 대부분 말을 안 하고 진짜 네. 순간순간 떠올랐던 지금은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실제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다 말하기 너무 다 기니까. 맞아요. 그 운파님과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네. 질문에 되어 있는 답은 거의 말은 안 했고 네.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옛 기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재밌네요. 이게 더 생동감 있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했을 때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말을 나중에 다시 듣게 되거든요. 이걸 또 편집해서 듣게 되면. 그쵸. 저 그래서 되게 좀 걱정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말했으면 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이제 정형화돼서 알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제 모든 걸 드러내버려서, 뭐야, 저 정신머리 없는 애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진실된 우리 우기님의 모습을 더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왜 운파 저 애가 언니라고 부를까 여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장군으로서의 우리 우기님의 면모가 정말 강하게 도드라졌는데 그 와중에 그 감성
그 제가 너무 사랑에 맞는 그 감성이 이제 같이 살아있는 분이시라서 너무 좋죠. 지금 이 시대에 낭만이라도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멋집니다. 어떤 제 맞아요. 친구는 이걸 듣고 이제 욕을 하겠죠, 속으로. 맞아요. 또 이제 저 이제 XX 하면서 꼴값 떨고 아우, 있다.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저만 알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소드 시계세계 탐구에서 잡식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잡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뭔가 어떤 외형적으로만 정형화되지 않았던 어떤 특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잡식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정말 외모만 보는데도 잡식이에요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으로 송출되고 있고 각각의 댓글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꼭 뚱뚱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답글을 달 수 있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해서 그 제한을 넘겨서 긴 글로 의견을 보내주고 싶으시면 공식 이메일이 있거든요.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으로 긴 글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확인하고 에피소드에 꼭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공식 이메일로 여러분들 의견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죠. 저희 우기님이 게릴라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된 공식 계정이 있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똑같습니다.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로 검색하시면 혹시 업로드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에피소드 관련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꼭 스토리나 게시글로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팔로우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프로젝트인 시계세계 탐구 두 번째 잡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던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의 게릴라 움퍼였고요. 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